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2026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 돌봄 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할 분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 끝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현재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몇 년간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무료니까 부담 없으시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래요. 며칠 전에 아파트 경로당에 갔다가 김순자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영희 엄마가 요즘 혼자 계시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매일 전화는 하는데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박철수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아, 맞아요. 우리 집사람도 무릎이 안 좋아서 혼자서는 외출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매번 따라다닐 수도 없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좋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돌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양보호사 제도 말고도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 제도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하세요. 첫 번째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홀로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집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응급 호출기가 있어서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나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요. 화재 감지기도 설치해드려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을 때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출입문 감지기도 있어요. 하루 종일 문을 안 여셨으면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냐? 하고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소득 기준도 이제 없어졌어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두 분이 사시는데 둘 다 75세 넘으시고 한 분이 거동 불편하신 경우, 장애인 가구, 이런 경우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신청하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요양보호사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딱 좋아요. 어떤 도움을 받냐고요? 먼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드려요. 집안 안전이나 위생 상태도 같이 봐주시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벗도 되어주십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외출할 일 있으실 때 같이 동행해드려요. 병원 가실 때, 은행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혼자 가기 불편하시면 함께 가주십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가사 지원도 해드리고요.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혼자 사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멈추고 손가락 운동 좀 하시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딱 3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게 힘을 주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먼저 20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간당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2.9% 오른 거예요.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15만 원 정도 되시겠죠. 에이, 겨우 2.9%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근속장려금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양보호사로 7년 이상 일하신 분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드립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두 번째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이건 더 좋아요. 매달 15만 원을 받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셔야 하고 승급 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그러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매달 15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7년 이상 일하시면서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매달 2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전국 24개 대학을 선정했어요.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경인여자대학교 같은 곳들이에요. 여기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2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막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돌봄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까지 2년 동안 다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어요. 2026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자리 빼앗기는 거 아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임금도 떨어지지 않을까,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경로당에서 만난 요양보호사 정미숙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벌써 15년째 이 일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싸게 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도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영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한 사람이 여러 어르신을 돌보느라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전문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 우리 부담도 줄고 서비스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시행해봐야 알겠지만요. 정부에서는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키워서 돌봄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냥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돕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독일,
다른 선진국들도 다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외국인 돌봄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새로운 변화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경력을 쌓으세요. 7년 이상이면 장기근 속장려금 받으시고 5년 이상이시면 승급교육 받아서 선임 요양보호사 되세요. 그러면 매달 추가 수당 받으시면서 더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전문적으로 준비하세요. 단순히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2년 동안 전문 교육 받는데 우리라고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돌봄이라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부모님을,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와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올리고 추가 수당도 만들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계속될 겁니다. 2026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제도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챙기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월급으로 약 215만 원입니다. 여기에 7년 이상 일하시면 매달 10만 원 장기근 속장려금 받으시고 5년 이상의 승급교육 이수하시면 매달 15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둘 다 받으시면 매달 25만 원 추가해요. 2026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 한국어 교육부터 전문 교육, 자격 취득,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말고도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다 무료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익한 정보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돌봄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도 되고 직접 보여드려도 좋아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도, 돌봄을 받고 계신 분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